안녕하세요. 시그널 포인트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매매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리뷰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이제 4월 중순까지는 이제 탄핵 선고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정치 테마주 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전에 탄핵 선고 기일이 갑작스럽게 잡히면서 관련 이재명 테마가 단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상한가 모습인데요. 지금 거래대금 기준으로 오리엔트 전공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가 다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테마입니다. 아센디오나 뭐 일로이스랑 비비안 뭐 이런 종목들 빼고는 전체 상한가 중에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재명 관련 테마로 올라가면서 저희도 이제 공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상승률 기준 1위였던 형지 글로벌 상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일 기준 연상이죠. 이제 4연상 자리인데, 이날 시가부터 상한가가 시작되면서 오늘도 이 종목 안에서 이제 놀아야 되겠구나, 1등주 안에서 놀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희 공지방을 보시게 되면 4월 1일 화요일 형지글로벌 상따 이런 식으로 9시 3분에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시초가 이후에 이제 투매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뭐 심리적으로 좀 위험한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개미들을 많이 털었던 구간인 것 같고, 이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이제 고가 대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4%, 10% 이상 하락을 해서 여기서 지지해서 모아가면 뭐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 53분에 형지글로벌 매수 이 부분이고요. 9시 53분. 네,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10시 40분 정도에 뉴스가 공유가 되면서 급작스럽게 또 단체로 상승을 했어요. 다행히도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한가 이제 따라잡기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지지에서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바람에 이제 매도할 타이밍도 없었고, 이제 1등 주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권에서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형지글로벌 매수 9시 53분 네, 이렇게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형지글로벌 어제 시외 4시 10분경에 요거 있죠? 유무상증자 결정이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이게 공시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이제 시외 거래도 당일 하루간 6시까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제 매도 매수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사실 무상증자는 호재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거든요. 뭐 제3자 배정도 아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 큰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시외에서 이제 대응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 데이터상 보면 기존에 유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보통 마이너스 10%에서 15% 개파락 시작을 하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대장주가 바뀔 수 있겠구나 시초에, 그리고 하락 시장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구나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몇 개 써봤는데, 이게 뭐 이런 차트나 이런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게 재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모습을 보시면 사실 뭐 이 정도 자리쯤에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총도 지금 뭐 60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대금도 상한가 가실 때 보시면, 이건 오늘이지만 전날 대금 보시면 뭐 270억, 170억 이렇게 굉장히 적은 대금으로 상한가를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너스 10%에서 15%는 개파락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이날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날인데 이 정도는 하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사실 한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지지까지 내려간다면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재료가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시초부터 예상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장전 뭐 30초 이전부터 한 3%에서 5% 정도 예상이 진행이 됐었고, 결론적으로 플러스 7%로 시작을 해서 바로 14%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절만 생각하고 있다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락 시작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승을 해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바로 매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수요일 오전에 보시면 장전 동시효과 확인을 하고 분할 매도로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매수가도 터치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미 수익권이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10% 정도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시초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뭐 무서운 자리는 아니었죠. 근데 사실 어제 의도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세력들이 심리를 좀 불안하게 한 것 같아요. 공포감을 주면서 시초에 물량을 털고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고, 보유자들, 만약에 저희 이제 평단이 아닌 상따를 진행한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제가 굉장히 공포 구간이었겠죠. 왜냐면 비중을 실었을 수도 있는 자리고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외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초부터 매도세가 그래서 강하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다 털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저희는 어쨌든 종가 부근 매수 후 시초에 매도하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뒷구간까지는 뭐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건 욕심이고, 이 전체 구간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도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뭐 스윙 관점이 아닌 이상은 다 이쪽 안에서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분할 매도로 진행을 했었고, 시초부터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팔면 이런 식으로 팔 수 있었겠죠. 뭐 최대치가 여기였다고 봅니다. 이 저항 부근에서 이제 전체 매도를 한 케이스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버슈팅 추가 돌파가 나온 자리는 사실 저희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종가 부근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공지를 드렸어요. 이제 상따 공지를 드렸지만 어쨌든 어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워낙에 기억하실 점은 차트나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냐에 따라서 이런 악재 뉴스, 악재 공시도 이제 크게 자리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디테일한 매매법들이나 이런 관점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저희 카페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좀 더 디테일한 공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